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카이코 리서치에서 발행한 레포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3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800개 이상의 차트를 발행한 카이코에서 23년을 대표하는 10개의 차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영상 중간에 카이코에서 추천하는 코인들도 눈여겨보시고 23년을 되돌아보시면서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 한 해 비트코인은 160% 이상 상승하며 금과 주식 등 다양한 전통 자산을 능가하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과의 지표를 나타내는 샤프 비율을 보더라도 AI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은 세 가지의 뚜렷한 단계를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사이클 저점에서의 랠리, 두 번째 단계는 중기 정체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연말 랠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카이코는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형성이 되었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160%가 상승한 이유를 현물 ETF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물 ETF가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일괄로 승인이 된다면 24년 1월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나도 좋은 시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낸스의 마켓쉐어 트레이딩 볼륨을 근거로 바이낸스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이낸스의 초기 점유율은 70%에 가깝게 형성이 되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현물 수수료 영원 이벤트를 통해서 거래량을 크게 확보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난 직후 점유율은 50%까지 하락했고 SEC와 CFTC의 소송으로 인해서 거래소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는 43%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와 40억 달러의 협의, 그리고 CFTC와는 27억 달러로 추가적인 합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마무리한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시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하루빨리 법무부와 협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부분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나가 돌아왔다 라는 내용과 함께 솔라나와 이더의 가격 비율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FTX가 붕괴한 이후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던 체인 중 하나인 솔라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가격에서도 나타났는데 실제로 솔라나는 30만원에서 2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5만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더리움을 대체할 레이어 1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이코는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에어드랍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 PYTH와 봉크 그리고 JTO 코인을 예로 들었고 밈코인들이 솔라나의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FTX 거래소가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솔라나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차트는 알라메다 갭 차트로 22년 11월 FTX가 파산하면서 카이코 리서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1% 마켓 뎁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 마켓 뎁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한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TX가 파산한 이후 FTX와 다른 거래소 간의 1% 마켓 갭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른 거래소의 1% 마켓갭은 크게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까지 상승했음에도 마켓 뎁스가 변동이 없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기관과 마켓 메이커가 포지션을 정리했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시장의 유동성이 몇 개의 소수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현재 상위 8개 거래소가 시장의 92%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31.8%가 바이낸스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동일하게 상위 8개 거래소가 8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집중화되면 바이낸스 외 거래소는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는 거래소별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FTX의 붕괴, 해킹, 시장 조작에 대해서 취약해지는 점을 보여주고 트레이더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반려 의견으로 시장 조작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바이낸스의 거래소 볼륨이 점점 줄어들고 코인베이스가 점유율을 흡수해 간다라면 내년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성이 낮은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비트코인과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 불리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3만 달러에서 정체되면서 상관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비트코인 자체가 고유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이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3월은 미국 중소은행들의 파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취약성과 스테이블 코인의 디패깅이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해당 시기를 보시면 USDC와 DAI가 심각한 디패깅 현상이 발생되면서 디파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USDT 또한 6월 이후에 디패깅이 발생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코는 실제로 디패깅이 발생되고 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점점 디패깅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테이블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페이팔 또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클에서 안 좋을 때와 좋을 때 그리고 안 좋았을 때와 좋을 때를 지나서 보면 시장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FTX에서 보유 중인 마켓 뎁스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카이코에서 FTX 거래소에서 보유한 토큰이 랠리를 펼치면서 청구권을 보유한 유저들에게 현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FTX 거래소에서 보유한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을 나타낸 자료이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FTX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인 솔라나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X 거래소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유한 코인들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청구권 보유자들에게 현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FTX 거래소의 부활이 이어질 수 있고 거래소 토큰인 FTT 또한 크게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솔라나가 크게 주목받았다라고 언급드렸고 이어서 24년에도 FTX와 연관되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커브 파이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브 파이낸스는 가장 큰 탈중앙화 거래소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브의 창립자인 마이클 이고로프가 대량의 USDT 대출을 받기 위해 커브를 에이브에 예치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CEO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출을 진행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CEO는 에이브 대출을 전부 해결했다라고 밝혔지만 신뢰에 금이 간 이후로 유동성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23년 암호화폐를 대표했던 차트 10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TX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들의 파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내년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가운데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힘든 시기 참고 견디신 만큼 내년도에는 큰 수익이 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큰 사이클을 보시면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